안녕하세요. 신선생 TV 훈련교사 이야기 신동수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으로는 평생교육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자격증을 취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평생교육사 직무 경험은 없지만 올해 평생교육 관련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자 지원을 했는데, 일단 평생학습 강사는 합격을 하고 좀 잠정 연기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3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1차 서류 전형은 통과를 했는데 2차 이제 면접이 아직 잠정 연기가 됐는지 소식들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평생교육사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등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공부할 때도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사실상 글로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음, 다음은 이제 평생교육사 주요 직무인데, 어, 이 직무는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이제 현장 실습에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직접 해본 거는 아니지만 평생교육사가 이제 어떤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 기관에서 이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일단 실습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직무는 조사 및 분석, 기획 및 계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교수 학습, 변화 촉진, 상담 및 컨설팅, 평가 및 보고, 행정 및 경영 등 이런 직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에 이 직무를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요. 기관이 좀 큰 데는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이 좀 작은 데는 혼자서 좀 여러 직무를 하려다 보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제 현장 실습 가서도 일단 운영 및 지원 쪽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 지원도 해야 되고 커피도 날라야 되고 잡일도 해야 되고 남자라서 좀 일을 더 많이 시킨 건 아닌가 라는 좀 생각도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또 일을 많이 한 만큼 또 얻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내가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번 해봤던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기관에서는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수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상 이거는 거의 강사나 강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담하고 컨설팅을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내방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진행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행정하고 경영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1일 이제 마감이라고 해서 포스 정리까지
하는 것도 진행을 좀 했거든요. 다음은 이제 평생교육사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 종사 및 배치 분야인데 총 4가지로 되어 있네요. 일단 평생학습 전담 기구가 있고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을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생학습 전담 기구에서는 일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행정기구로는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이 있네요.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그다음 원격대학 형태, 그다음 시민사회단체 부설, 그다음 유치원, 초중등 대학교 부설, 사내대학 형태, 그리고 언론기관 부설, 그다음 학교 형태, 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등이 있네요.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 기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시설이죠. 그다음 미술관, 과학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뭐 직업훈련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인데 일단 배치 대상하고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급 1명에 뭐 2급 뭐 4명 이렇게 이상이 되면 되고요. 뭐 1급이 5명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상 1급은 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승급 과정도 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경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이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 배치가 돼야 되고 시군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1급 1명, 뭐 2급 1명 해서 2명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뭐 1급 2명이 되든지 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 20명 미만인 경우는 1급이나 또는 2급 또는 평생교육사 1명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1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법 제30조에서 38조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 인정은 제외고요. 제외고, 그다음 학점은행제 기관, 그다음 타 법령에서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1명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직업 교육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직업훈련 시설로 할지 아니면 평생교육 시설로 할지도 일단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